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그리고 당신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낯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누워 있는 사람.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그 사람.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을 알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걸어온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젊은 시절 그들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나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핑계로 집 밖을 떠돌았고 아내는 집 안에서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모두 70줄에 접어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폭력의 대물림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이며 뒤늦게 찾아온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생의 마지막 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955년 봄부터 시작됩니다. 22살의 청년 김철수는 동네에서 가장 성실한 청년으로 불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동네 사람들은 기특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20살의 신부 박순이가 있었습니다. 중매로 만나 결혼한 지 석 달. 순이는 아직 시댁 생활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철수는 결혼 전 순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순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첫 해. 철수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터로 나갔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밤 11시가 넘었고 아침에는 해 뜨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순이는 그런 남편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따뜻한 국을 끓이고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밥상을 마주하고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먹고 나가야 한다며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순이가 무언가 말을 걸면 피곤하다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씻고 밥 먹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순이는 외로웠습니다. 결혼 전 상상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살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원래 그런 거라고. 밖에서 고생하는데 집에서까지 잔소리 들으면 힘들다고. 그래서 순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 철수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음 날부터 또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순이는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철수는 피곤하다며 돌아 누웠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순이 혼자 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철수는 말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지금은 참아야 한다고. 순이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이 지나자 아이는 셋이 되었습니다. 순이의 하루는 아침 5시에 시작되어 밤 12시에 끝났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일만 했습니다. 이제는 야근뿐만 아니라 회식도 잦아졌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식이 왜 이렇게 자주 있느냐고. 철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사 생활이 그런 거라고. 상사가 부르면 가야 한다고. 여자가 뭘 알겠느냐고. 그날 밤 순이는 처음으로 남편의 손에 맞았습니다. 뺨을 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철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출근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 철수의 손길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순이가 무언가 불만을 표하면 철수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에서까지 이러느냐고. 돈 벌어오는 사람한테 감히 말대꾸를 하느냐고. 순이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엄마는 공부를 못해서 모른다고. 엄마 말은 듣지 말고 아빠 말만 들으라고.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순이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집 안에서조차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남편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1970년대가 지나고 1980년대가 왔습니다. 철수는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출장이 잦아졌고 골프 약속도 생겼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순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누구를 만나냐고.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거리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돌아오면 밥을 차려주고 옷을 빨아주고 집을 정리하는 것이 순이의 일이었습니다. 철수는 집을 호텔처럼 여겼습니다. 들어와서 자고 나가서 일하는 곳. 아내는 그저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1990년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장성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습니다. 하나둘 결혼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집에는 철수와 순이만 남았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정년까지 몇 년 남지 않았지만 일은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텅 빈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더욱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순이는 견뎠습니다. 이제 곧 남편이 퇴직하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이만의 생각이었습니다. 2000년 철수는 65의 나이로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성대한 퇴임식을 열어주었습니다. 후배들이 모여 술잔을 들었습니다. 철수는 그날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과 함께 여행도 가고 산책도 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여전히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 가느냐는 순이의 물음에 철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 만난다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그 후로도 철수는 매일같이 집을 나갔습니다. 골프 약속, 친구들과의 모임, 등산, 동호회. 집에 있는 시간은 퇴직 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순이는 실망했습니다. 평생 기다렸는데 함께할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철수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지나 자각자 자기 생활에 바빠진 것입니다. 골프 약속도 줄어들었습니다. 돈이 계속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등산 동호회도 그만두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낮잠을 자다가 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순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같이 동네 산책이라도 할까요? 문화센터에 가볼까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찮다고. 그런 건 여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순이는 더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이가 외출하려고 하면 철수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누구를 만나느냐고. 순이는 놀랐습니다. 평생 자신의 일정에 관심도 없던 남편이 갑자기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이는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난다고. 문화센터에 간다고. 철수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집에 혼자 있는데 당신은 맨날 나간다고. 순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은 밖에서 살면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하지만 순이는 참았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2005년 두 사람 모두 7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철수는 69, 순이는 67. 이때부터 본격적으로도 사람의 위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강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회식으로 쌓인 과식과 음주의 결과였습니다. 무릎 관절도 나빠졌습니다. 허리 디스크도 왔습니다. 병원을 다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반면 순이는 건강했습니다. 평생 집안일을 하며 몸을 움직였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아침마다 근처 산에 올랐습니다.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웠습니다. 같은 나이대이지만 순이가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철수는 점점 순이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갈 때 순이가 동행해야 했습니다. 약 챙기는 것도 순이 몫이었습니다. 식단 관리도 순이가 해야 했습니다. 당뇨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불만이었습니다. 왜 고기를 안 주느냐? 왜 반찬이 이렇게 싱거우냐? 순이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건강 때문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철수는 짜증을 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자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철수는 평생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노후 준비는 부족했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고 집 마련해 주느라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반면 순이는 달랐습니다. 순이는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시장 볼 때 남는 돈, 명절 때 받는 용돈, 친정에서 주는 돈. 남편 몰래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장성한 후에는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작지만 꾸준히 수입이 생겼습니다. 순이는 그 돈도 모았습니다. 철수는 그런 순이를 무시했습니다. 푼돈이나 만지면서 뭐가 재미있느냐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순이가 모은 돈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입니다. 70이 되던 해, 순이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를 하나 샀습니다. 월세 수입이 생겼습니다. 철수는 놀랐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그런 돈이 있느냐고. 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조금씩 모은 거라고. 철수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노후를 준비한 것은 아내였다는 사실이. 순이의 월세 수입은 두 사람의 생활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이제 순이에게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철수는 퇴직 후 점점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각자 바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외로웠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반면 순이는 달랐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 등산 모임, 성당의 봉사활동. 순이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아침에는 등산을 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저녁에는 성당 봉사활동에 나갔습니다. 철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불편했습니다. 자신은 집에서 심심한데 아내는 맨날 바쁘기만 했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을 거냐고.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철수는 짜증을 냈습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순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친구들 만나시면 되잖아요. 철수는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연락할 친구가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기에 진정한 친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회사 동료는 퇴직 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습니다. 철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만 켜놓고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2010년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75, 순이는 73. 철수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작은 뇌경색이 왔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왼쪽 팔다리에 힘이 약해졌습니다. 걷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순이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병원 갈 때, 장 볼 때, 외출할 때, 모든 순간에 순이가 함께 해야 했습니다. 철수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건강하다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버스를 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결국 철수는 순이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이는 묵묵히 남편을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순이는 이제 자신의 시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오전에 등산 약속이 있으면 남편의 병원 일정을 오후로 옮겼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으면 남편 식사를 미리 준비해두고 나갔습니다. 철수는 불만이었습니다. 왜 자기 일정을 먼저 생각하느냐고. 자신이 아픈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순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당신 일정만 생각하며 사셨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철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비로소 자신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일을 핑계로 집을 등한시했던 것, 아내가 힘들어해도 외면했던 것, 아이들이 엄마가 필요할 때도 곁에 없었던 것, 아내를 무시하고 때로는 손찌검까지 했던 것. 철수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2015년 철수는 80, 순이는 78. 철수는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순이에게 의존했습니다. 건강은 더욱 악화하였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져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봉사활동도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집에서 순이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이가 외출하면 언제 돌아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순이가 늦게 들어오면 불안해했습니다. 철수는 이제 순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가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철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차려줘야 먹지. 순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순이는 손을 멈췄습니다.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평생 당신을 힘들게 했소. 일만 핑계대고 가족을 돌보지 않았소. 당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못한 것 같소.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늦었지만 용서를 빌고 싶소. 순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50년 전에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제 삶을 바꾸지 못해요. 저는 이미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신의 사과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당신이 저를 인정해 주기를, 당신이 저를 사랑해 주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저를 인정해요. 저는 제가 저를 사랑해요. 당신의 인정이 필요 없어요. 철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순이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순이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할게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미움을 안고 사는 건 저한테도 힘드니까요. 그리고 당신을 돌보는 것도 계속할게요.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돌보는 건 당신이 가장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오랜 세월을 함께 산 동반자로서의 의무일 뿐이에요. 철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내의 사랑, 아내의 존경, 가족과의 시간.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버렸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돌아보며 후회와 반성을 했습니다. 2020년
철수는 85, 순이는 83.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쳤습니다. 바깥 활동이 제한되었습니다. 순이의 모임도 중단되었습니다. 봉사활동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철수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불편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개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철수는 고집했습니다. 배우고 싶다고. 순이는 천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설거지하는 법, 빨래 개는 법, 청소하는 법. 철수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철수는 알았습니다.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힘든지, 순이가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해왔는지. 철수는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이제야 알았소. 순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집안일을 나눠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설거지를 하면 순이는 청소를 했습니다. 순이가 요리를 하면 철수는 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협력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철수는 지팡이를 짚고 순이는 그 옆을 걸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철수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놀랐습니다. 평생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남편이 이제 와서 손을 잡는 것이. 철수가 말했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미안해요. 순이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사랑이 다시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 산동반자로서의 정은 있었습니다. 2023년 철수는 88, 순이는 86. 철수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끔 순이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순이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돌봤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도왔습니다. 병원에 동행하고 밤에 깨면 달래주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견뎠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가 갑자기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순이는 놀랐습니다. 철수가 자신을 이름으로 부른 것은 수십 년 만이었습니다. 평생 여보라고도 당신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그냥 야라고만 불렀던 남편이 순이야. 고맙소. 철수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이렇게까지 돌봐주다니.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격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한테 잘할 텐데. 순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다음 생은 없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는 변했습니다. 순이가 힘들어하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순이가 무언가 해주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순이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철수가 진심으로 변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2024년 가을. 철수와 순이는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참 오래 살았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70년을 함께 살았네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행복했어?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힘든 시간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제 인생이니까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줬어야 했는데. 순이는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보여요. 그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철수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소. 순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세요.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 강자였습니다. 철수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자 건강과 관계를 가진 사람이 강자가 되었습니다. 순이가 그랬습니다. 철수는 평생 자신이 강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사람 가장인 사람. 하지만 진정한 강자는 묵묵히 견디며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이는 젊은 시절 약자였습니다. 무시당하고 억눌리고 때로는 맞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준비, 사회적 관계를 만들 준비, 건강을 지킬 준비.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 순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철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연금밖에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자신이 평생 무시했던 아내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역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이는 철수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때리지도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폭력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철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라도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노력했습니다. 순이는 그 노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사랑이 다시 생긴 것은 아니지만 원망은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생의 마지막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나름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당신도 철수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을 핑계로 가족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헌신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순이처럼 살고 있습니까? 참고 견디며 언젠가는 나아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든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철수에게 배울 것은 너무 늦기 전에 깨닫는 것입니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 배우자가 소중하다는 것,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순이에게 배울 것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사는 것. 순이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인생은 길습니다. 젊을 때 가진 권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돈도, 지위도 모두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관계는 남습니다. 평생 쌓아온 사랑과 존중, 함께한 시간과 추억.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철수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깨달았고 변하려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이는 그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미움을 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평화를 찾는 것이 자신에게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 미움이 아니라 평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잊는 것은 아닙니다. 순이는 과거를 기억합니다. 힘들었던 시간, 아팠던 순간. 하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습니다. 건강을 잃고 힘을 잃고 지위를 잃습니다. 그때 우리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평생 소중히 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사람만 있을까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존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고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노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지금 뿌린 씨앗이 나중에 열매가 됩니다. 철수는 무시와 폭력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외로움과 의존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순이는 인내와 준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독립과 존중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부부 관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 맺힌 동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존중하면 존중받고 무시하면 무시당합니다. 사랑하면 사랑받고 미워하면 미움받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철수와 순이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두 사람은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지만 나름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철수는 계속 노력하고 순이는 그것을 지켜봅니다. 용서했지만 잊지는 않습니다. 함께 있지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돌보지만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순이가 찾은 균형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의무를 다하는 것.
사랑하지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는 것. 과거를 기억하되 현재를 사는 것. 이것이 순이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해치기보다 자신을 해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그것이 자신에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망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그것에 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철수와 순이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당신 곁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고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철수처럼 여든이 되어서야 깨닫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이순이처럼 힘든 상황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당신의 시간이 옵니다. 그때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철수와 순이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길고 관계는 중요하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선택할 수 있고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존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모두 바라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행복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